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 공무직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나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40대, 50대가 돼서도 교육 공무직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원을 했을 때 이 많은 나이가 불이익을 받고 또는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회사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할 때 아무래도 젊은 나이를 갖춘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합격 이후에도 조직에 적응하고 또는 업무를 배움에 있어서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더 선호할 거다. 이런 이제 이런 인식이 있죠.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교육 공무직이라는 직업에 적용이 되느냐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교육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40대 50 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직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 사람들을 보면 40 대가 가장 많습니다. 40 대가 가장 많고 50 대도 있고 30 대도 있고, 오히려 20 대가 굉장히 적은 비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공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나이가 뭐 40 대든 아니면 많게는 50대 중반이 되더라도 결코 어떤 시험에 불이익도 없고 합격 이후에도 충분히 현장에서 적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합격생들 통계를 보더라도 40대 합격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50 대, 30대 이렇게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교육 공무직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죠. 그 직종 중에 조금씩 다릅니다. 뭐 가령 교무행정이나 사무행정 직군 같은 행정 전문 직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습니다. 20-30대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합격생도 20-30대 합격생이 많고, 어 학교 이제 실제 실무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가령 이제 급식 쪽이나 아니면은 돌봄, 뭐 특수 실무사 이런 쪽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실무 현장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다 보니까 이렇게 40대 또는 50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력 단절돼서 재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구성으로 봤을 때는 40대 이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지원자가 지원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보면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차 서류 전형을 하는 곳도 있고 필기 시험을 치르는 곳도 있는데,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필기 순수하게 필기 점수로 이 합격자를 가리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가 않고, 서류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어떤 생년월일 또는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마스킹되고 블라인드 되기 때문에 채용관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서류 전형이나 필기시험 과정에서도 결코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접관이 있겠죠. 면접관한테 제공이 되는 그 정보에는 수험생, 그러니까 시험 면접자의 어떤 나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 면접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나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측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추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자나 면접관이나 서로가 이 나이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이를 제외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떤 임용 시스템, 채용 시스템 안에서도 이 나이라는 부분들이 전혀 온천 차단이 돼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 공무직,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공무직이라는 직업 자체에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이 더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민원이라고 하죠. 뭐 외부에서 학부모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교 내에 교직원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는 어떤 그런
직원이 더 이런 갈등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학교 내에서 뭐 크고 작은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오히려 경험이 없는 젊은 사람은 당황해서 어떤 오히려 이 기본적인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경험이 많은 연륜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연륜이 있는 게 더 강점이 될 수가 있고 또 인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제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인제 어려움이 있은 경우에는 뭐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직을 한다든가 이런 어 경우의 수가 많겠죠. 왜냐하면 인제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다른 곳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선택을 인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인제 연륜이 있는 좀 나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 이후에는 만약에 인제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또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면 더 큰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제 좀 오랫도록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좀 더 이제 근속의 의지를 더 어필할 수 있고 더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인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더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합격 이후에 인제 근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사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구성원 안에서 인제 아무래도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하면 본인보다 뭐 상사 혹은 뭐 관리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더 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인제 본인이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뭐 가령 뭐 반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얕보거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인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조직 내에서도 인제 본인이 또 인제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인제 신입 또는 새내기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겠다는 어떤 겸손한 태도 그리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렇게 존중하고 존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한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인제 '실무에 나와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본인의 어떤 태도 어떤 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결과적으로 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 공무직이라는 직업에 있어서 늦은 나이, 많은 나이는 결코 시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합격 이후에도 실무에서는 보통 그 40-50대 이상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본인이 인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좀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교육공무직을 관심이 있거나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혹시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결코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나이를 떠나서 본인이 이 일에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